여러분, 척추가 바로 서야 오래 산다. 이런 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자세와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이 허리와 목 디스크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 디스크 하면은 벌써 아이고 큰일 났구나, 수술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80에서 90% 정도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허리와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연세신경외과의 신명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명쾌한 좀 해답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의문점 또 궁금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방송 도중에 또 끝난 후에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당연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뭐 제 나이 또래 분들도 많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픈 걸까요? 최근에는 이제 그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이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 비만 환자분도 많이 늘어나셨고, 그다음에 이제 장시간 컴퓨터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생활 환경들로 인해서 네. 그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 좌골신경통 네. 이 화면은 어떤 건가요? 좌골신경통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예. 뼈 주변에 그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있죠. 예, 예. 저게 이제 노란 게 그 신경이고요. 그 신경들이 이제 뼈와 뼈 사이에서 그 다리 쪽으로 이렇게 골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 하나의 이제 그 다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척추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척추 안에 어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척추 바깥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예. 아니면은 유착이 생겨서 허리에 어떤 신경이 눌리면은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눌리게 돼서 허벅지라든지 종아리라든지 어떤 발가락이라든지 이런데 전기가 오듯이 뭐 저리거나 아니면은 당기거나 아니면은 시리거나 네. 뭐 화끈화끈 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좌골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척추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네. 그 좌측에 그 보이는 그 화면에 그 뼈와 뼈 사이에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그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어떤 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막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외력에 의해서 그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튀어나오게 되면 그 뒤에 보면은 우측에 신경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인데 네. 그런 신경들이 이렇게 눌리켜져요. 그럼 눌리키게 되면 다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모형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림 속의 화면이 요 진짜 모형이죠? 지금 저기 우측에 보이는 그 모형이 바로 예. 이런 그 척추 모형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젤리처럼 생겨 있는 게 이게 디스크예요. 하얀 부분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어떤 힘을 많이 받아서 그 뒤로 튀어나가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여기 신경 주변을 이렇게 누르거나 압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뒷면을 보면은 이게 척추를 이어주는 이 관절이 있는데 예. 이 관절이 마모가 돼서요. 예를 들어서 많이 활동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관절에 어떤 무리가 가게 되면 이 관절 주변이 두꺼워져요. 예.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신경이 나가는 이 구멍이 압박을 받게 돼요. 예. 그러면서 디스크와 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지 화면을 통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기로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일 좌측에 보면은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저렇게 그 물렁 그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그 노랗게 보이는 저 굵은 가닥이 신경입니다. 저걸 그 건드리는 신경을 건가요? 누르면 허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예. 다리랑 어디 그 종아리 뭐 허벅지라든지 이런 데가 저리거나 당김이 생길 수 있고요. 예. 이런 증상이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가운데 그림에서 보면은 서서히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돼요. 예. 돌출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터지게 되고 어허. 이 터진 디스크가 맨 우측에 보시면은 네. 그 노랗게 보이는 신경을 터진 디스크가 꽉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MRI를 촬영을 하면 예. 제일 좌측에 뼈와 뼈 사이에 하얗게 보이는 게 저게 정상 디스크입니다. 정상. 이런 것들이 계속 마모가 되면서 서서히 이게 검게 변하고 맨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서 네. 뒤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어떤 척추 그 오. 길을
이게 꽉 누르게 되면 그렇네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예.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고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 보면은 제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정상인의 MRI예요. 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우측을 보시면은 뼈와 뼈 사이에 하얀 게 다 없어졌죠. 네. 검게 변하고 그 변한 것들이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뒤로 돌출이 되거나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을 꽉 눌러서 네.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심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네. 아이고 뭐 저 그림만 보고 상상만 해도 그 통증이 벌써 뭐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저 정상인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예, 좀 전에 제가 MRI에서 정상인하고 비정상인의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예. 그런 분들을 이제 그 통증이 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객관적으로 그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해서 어허. 좌측에 보이는 분 검사는 정상이에요. 색이 균등하네요. 예, 좌우가 똑같죠. 예. 근데 우측에 보면은 우측에 그게 청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예. 신경이 많이 눌리키거나 어떤 자극이 돼갖고 예. 통증이 심한 부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검사를 하면 아 이분이 정말로 디스크로 인한 통증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만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이유가 저런 이유였군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좌우가 다 아플 수도 있고요. 예. 한쪽에 치우쳐서 눌리면 한쪽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허리 디스크 말고도요, 목이 그렇게, 저도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예. 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뼈와 뼈 사이에 그 물론 그 디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 허리처럼 그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예. 그 신경이 눌리켜서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 그다음에 팔에 어떤 저림, 아주 막 전기 오듯이 번개가 치듯이 손가락이 막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네. 목 디스크가 생기면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들고 계신 게 목뼈의 구조인가요? 예, 이게 목뼈의 구조인데요. 예. 이 뼈와 뼈 사이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죠? 예, 그렇네요. 이게 이제 디스크입니다. 어.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은 이렇게 신경 가닥들이 있어요. 예. 이것들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전기가 오듯이 아니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팔에 어떤 어깨라든지 뭐 손가락이 저리고 그런 게 이게 쭉 내려와서 손가락까지 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눌리거나 그러면은 손가락이 저리고 아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 디스크도 예. 글 쓰시는 분들이나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아픈 줄 알았는데 원인이 목 디스크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원인은 이제 목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은 예, 예. 좌측에 보면은 목 디스크도 허리 디스크랑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누르면 이야. 저렇게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어떤 번개 치듯이 전기 오듯이 굉장히 저리거나 아파요. 그게 손끝까지 가네요. 예, 그래서 이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좀 오히려 예. 허리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분들 엑스레이 찍으면은 뼈와 뼈 사이가 마모가 돼갖고 간격이 되게 좁아져 있고요. 뼈가 닿네요, 심지어. 예, 그 이제 망가져갖고 그런 거고 아이고. 그런 분들은 이제 CT를 찍으면 그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분들의 MRI를 찍으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많이 망가져갖고 검게 변해서 네.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꽉 누가 손으로 이렇게 꽉 압박하는 그러니까 뭐 조르는 이게 듯한 조르는 것처럼 돼 있어요. 예, 저게 뭐 협착증이 심해서 그런 거고요. 디스크도 많이 망가져서 그런 거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있어요, 좌측에. 예. 신경이 많이 망가져서 그런 거고요. 어허. 이런 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하반신이 팔뿐만 아니라 다리 쪽에 힘이 많이 빠지게 되죠. 네. 나중에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아이고, 참 아찔한데요, 보기만 해도.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협착증이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은 뭐 디스크라고 하시고, 어떤 예. 분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예.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질병은 구별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보다는 신경 주변에 좌측의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튀어나온 관절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두꺼워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거는 좁다는 뜻이에요. 신경이 눌려서 되게 좁아지네요. 그래서 디스크도 물론 좀 마모가 되면 예. 저기 협착증도 같이 동반이 되는데 예. 주로 관절이 두꺼워져서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 생겨갖고 신경을 압박하는 게 협착증인데요. 이거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네, 그 협착증은 디스크랑 증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MRI에서 보면은 척추가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짤록짤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도 파이프가 녹슬면은 이렇게 막히듯이 우리가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좁아져서. 좌측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이렇게 짤록짤록한 게 보이고, 우측에 보면은 목 MRI도 마찬가지예요. 허리처럼 이렇게 누가 손으로 이렇게 목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그 신경 길이 많이 좁아지는 그런 그 MRI 소견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생각만 해도 참 정말 아찔하죠. 불편 많이 할 것 같고요. 이 허리와 목 디스크의 경우 어떠한 우리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화면으로 한번 설명 들어봅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이제 증상은 말 그대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통증이 오겠죠. 허리 통증, 다리 저림, 그다음에 종아리, 허벅지, 발가락까지 쥐가 자주 나고 아플 수도 있고요. 어머니들이 이제 자다가 쥐가 난다고 하는 분들도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허리를 그 디스크가 꽉 누르니까 앉아 있으면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걸으면 좀 편해요, 다리가. 그다음에 이제 누워서 이제 다리를 들면 당기고 저려서 다리가 들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고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 대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예요?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목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라든지 손가락으로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은 손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그 볼펜을 쓰려고 그러면 잘 안 써져요. 그리고 이제 저리고 손끝이 저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팔을 벌린 다음에 목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눌리니까 더 아파요. 저리고 그런 게. 팔 쪽으로 더 저리고 그래서 목을 잘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두통도 올 수 있고요. 증상이 이제 목 디스크 증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목이나 허리의 통증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장기간 지속될 때는 반드시 좀 검사를 받아서 이러한 증상들을 초기에 우리가 빨리 치료를 간단하게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이제 그 허리에 어떤 통증이라든지 다리 저림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내원하시면은 저렇게 신경외과적으로 이제 이학적인 검사를 해요. 다리가 들면 땡기는지 이런 데서 이상이 발견이 되면 그 허리라든지 이제 목 주변에 어떤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 디스크가 망가졌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망가져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증이랑 이게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해서 저렇게 이제 꺼멓게 붉게 보이고 초록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색깔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데 저기서 이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정밀 검사를 해요. 이분을 이제 수술을 할지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을 없앨지 저렇게 MRI를 검사를 해서 이제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불행히도 디스크 판정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보통 이제 디스크라고 진단이 된 환자분들 중에 80% 이상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다 수술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통증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손이 마비가 와서 일상적인 생활이 아주 힘들 정도. 그다음에 대소변에 장애가 있어서 대소변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 힘을 못 줄 때.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어서 전신 마취를 못 하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심한 분들. 그다음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그 신경 주변에 어떤 유착이라든지 어떤 협착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압박하거나 그러면 그 부위를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주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치료가 이제 요즘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저희 이제 군대도 못 간 저희 친구들 보면은 허리에 메스로 일단 절개를 하고 디스크 수술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 신경 성형술은 이제 꼬리뼈로 해서 특수 그 카테타를 삽입을 해갖고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뼈 앞에서 저렇게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이제 눌리는 부위를 이제 조영제를 넣어서 특수약물을 넣어서 저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끼 낀 것처럼 보이는 데는 조용히 안 되죠. 거기에 이제 심하게 유착이 생겨갖고서 그 부위가 이제 발견이 되면은 저렇게 특수 카테타를 넣어서요. 저렇게 이제 그 유착이 심하게 이끼가 낀 것처럼 보이는 부위를 그
약물을 주입을 해서 오.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네요. 예, 이렇게 쭉 없어지면서 붓기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없게 해주고 예. 그래서 그 신경 주변에 어떤 나쁜 것들로 예.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부어 있거나 유착이 심하면 저렇게 약물을 주입하면 저렇게 신경이 이렇게 원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술하는 건데 저렇게 특수한 그 의료 기구를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삽입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진 않아요. 국소 마취만 하고 저렇게 꼬리뼈에서 가느다란 관을 놓으면 척추안을 저렇게 특수 영상 장치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그렇게 저렇게 검게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네요. 근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막혀 있는 부위는 검은색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 부위를 이제 그 약물을 주입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풀어주면 나중에 치료하고 나면은 그 부위가 다 이렇게 조용히 돼요. 그래서 신경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붓기도 빠지고 염증도 없어지면서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국소 마취하고 한 20분 정도 시술한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환자분이 누워 있는 다음에 그냥 귀가하는 거예요. 입원도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한 1, 2주 정도를 그 통증이 없어지는지 경과를 보고요. 심한 분들은 이제 뭐 한 달 정도 통증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하지 않고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하면서 즉시 통증이 사라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여러 마디에 걸쳐져 있느냐, 아니면 이분이 수술을 했던 분이냐, 여러 가지 그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하면 다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확 좋아지는 분도 있고 서서히 좋아지는 분도 있고. 근데 보니까 뭐 예전 그 디스크 수술하면 뭐 절개를 하고 메스를 댔는데 뭐 전보다도 작은 그냥 그 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관이 치료를 해주는 거네요. 모형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특수하게 이제 제작된 치료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타로 가는데 이런 카테타를 꼬리뼈로 해서 이 척추관 안으로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요. 이렇게 삽입을 하는데 고리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넣어서 신경이 이제 유착이 심하고 부어 있는 부위를 찾아요. 이렇게 해서 찾아갖고서 이게 이제 끝이 이렇게 구부러졌다 펴졌다 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이제 유착이 생긴 부위를 좀 조금씩 넓혀주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이런 그 좀 가늘고 좀 이렇게 이것도 특수 카테타인데 가는 걸 썼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물만 주입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좀 덜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약물만 주입하면은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약물을 주입한 다음에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카테타를 넣어서 조금씩 이렇게 박리를 해주는 거예요. 유착을 박리, 그러니까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걸로 하면 이런 치료를 하면. 말 그대로 이게 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네요. 그렇죠. 그럼 왔다가 그날 바로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하는 건 아니고요. 한 20분 정도 이 치료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누워 있다가 하시면 돼요. 국소 마취하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면 흉터가 생기듯이 그 유착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유착을 풀어주는 치료로도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은데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해요. 근데 본인은 수술을 하기를 꺼려하고 그다음에 그 마취 자체가 좀 약간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대안으로 이런 신경 성형술을 해주면 통증은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 그렇다면 목 아프신 분들 이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로요. 그 가느다란 카테타를 삽입을 해갖고서 그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생긴 부위를 좀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하는 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목이죠? 이게 목 부분? 목에 이제 마찬가지로 목도 그 가느다란 저런 특수 카테타를 삽입을 해서 목 안에다 디스크 안에다 넣어서 신경이 이제 유착이 생긴 부위를 찾아갖고 그 부위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저렇게 조영제를 넣어서 그러면은 손이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목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신경 성형술인데 목에도 시행을 해요. 목 디스크인 경우에도 많이 시행을 해요. 그렇군요. 참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봤듯이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이 참 간단합니다. 그대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수술하지 않고 척추 디스크를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술할 거는 수술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 이걸로 치료할 수 있고 입원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20분 정도 내에 짧은 시간 동안 치료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어려운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한테도 시행을 많이 해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분들이 있어요. 예. 다리가 아프고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분들은 그 수술 자국 부위에 유착이 생긴 부위를 신경성형술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그런 예. 증상이 많이 없어져요.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이 시술로 비교적 예후가 좋아진 분들의 경우를 저희가 모았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우선 이제 좌측에 보면은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여러 마디에 걸쳐져서 있던 분인데 네. 허리가 많이 아프면서 다리가 시렸던 분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술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네. 결국은 이제 수술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신경성형술을 받으신 분인데 그 우측의 위쪽 보시면은 이제 신경성형술을 받으면 거기 신경이 많이 눌리킨 부위가 많이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네네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게 많이 호전됐던 그 사례고요. 다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좌측에 보면 이렇게 청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통증이 심했던 부위인데 네. 치료하고 나면 그런 게 다 없어지죠. 청색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면서 그런 그 검사하면 없어지는 그런 양쪽이 효과가 양쪽이 균일해졌네요? 균일해져서 효과가 좋은 그런 사례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가 시리고 당겨서 예. 결국은 그 수술 부위에 유착이 생긴 부위를 신경성형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줬어요. 하고 예. 나서 환자분이 저리고 시린 게 많이 호전됐었던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마디에 걸쳐져서 있었던 거를 한 번에 여러 마디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치료를 해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시린 것도 많이 해결을 했던 분이고요. 네. 예, 이 화면은 이제 그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이제 시술을 했던 분들을 그 MRI를 찍으면 예. 좁아져 있던 그런 부위가 넓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보이네요. 예. 예. 자,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좋아진 분들의 예후를 보면서 좀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좀 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 그런 네. 또 좋아진 예후를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함께 보시죠. 예, 목 디스크인 경우에 이제 저렇게 좌측에 보면은 디스크도 있고 협착이 심해서 신경이 많이 눌려켜 있고 달라붙어 있는 유착 부위를 예. 저렇게 신경성형술로 유착된 부위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목이 아프거나 목에 어떤 디스크로 인해서 손이 저리거나 어깨가 아픈 게 많이 없어지는 그런 예. 사례였습니다. 네. 예, 잘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편한 시술로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참 우리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치유가 되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 궁금증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그럼 이 좋은 시술이 좀 다른 질환에 좀 이렇게 적용될 수는 없을까요? 예, 이제 이 시술이 이제 그 적용되는 그런 질환이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허리랑 목 디스크, 예. 그다음에 허리하고 목에 있는 협착증,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수술을 해도 계속 오는 통증 증후군, 계속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 해갖고서 디스크가 마모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 예, 그렇잖아요. 예, 통증이 있는 분들은 한번 시행해 볼 만하고요. 예. 그다음에 척추가 압박돼서 그 주변에 어떤 신경을 많이 눌러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도 시행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몸에 암이 생겨갖고 척추에 전이가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이 많이 있고 그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시행해주면 효과를 좀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지만 본인은 계속 아픈 거예요. 있어요. 그런 경우. 예, 이런 분들도 한번 시행해 보면 예. 통증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그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오늘 요 내용 참고하셔서 얼른 검사 안 받으신 분들은 검사하시고 또 간편한 시술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디스크가 오지 않게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그 자세가 좀 중요하고요. 네. 그 자세라는 거는 이제 본인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 되고요. 습관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만 생기지 않게 예. 몸의 어떤 관리도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증상이 좀 생겼을 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네. 조기 진단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내가 이게 이런 통증이 있으니까 이게 디스크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 디스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바로 치료하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몸을 관리하면 예.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거니까 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조기 진단이다. 예, 통증이 있을 때 가까운 병원에 전문 병원에 가셔서 예. 상담하고 진단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병 키워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옛말 그게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정리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그 목하고 허리의 척추 질환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병은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척추 질환은 비수술적인 치료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프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 치료가 이 시술이 해당이 되는 건지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연세신경외과의 신명주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목과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간편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궁금증이 남아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의문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